아, 백 기자 이거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전 진짜. 네,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그것도 대낮에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어머니와 같이 길을 걷고 있다가 50대 부부를 만납니다.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하는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말다툼이 벌어지고 이 30대 남성이 흉기를 꺼내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두 부부를 찔렀는데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숨졌습니다. 이 남성과 어머니는 주택가로 갔다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해버립니다. 이게 오후 4시 40분. 그러니까 솔직히 뭐 대낮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훤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한 복판에서 더군다나 여기가 그 무슨 기차역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지역이라서 사람들의 왕래도 많았다고 해요. 자, 양 변호사님.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대낮에 일단은 자수를 해서 지금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좀 더 알려지겠지만 처음 알려진 얘기로는 돈 문제를 비롯한 걸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해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좀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금전 문제. 하하. 자, 박 변호사님, 예. 그 목격자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30대 여성인데요. 아파트에서 이것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던 여성의 이야기에 따르면 몸이 마른 30대 남자가 50대 아저씨의 배와 그 아래를 여러 번 때리는 모습 봤다라고 하고요. 그 옆에서 이 남성이 좀 쓰러지니까 50대 여성이겠죠. 여성이 무릎을 꿇고 좀 잘못했다 큰 소리로 반복해서 외쳤는데도 이 두 사람을 모두 흉기로 찌른 채 이 30대 남성이 달아나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이 30대 남성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져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이 범행 현장이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안심길 표지판이 붙어 있는 지역이었답니다. 그런데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목격자 진술 지금 들으셨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공격을 당하고 부인이 그걸 보면서 살려달라고 막 손을 비는 와중에 또 그랬다. 교수님, 이건 뭔가요, 이게? 아마 이제 이 두 사람 간에 또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 부부 사이에 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상당히 좀 그 감정이 상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다툼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30대 남성이 자기 집에까지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때 뭔가 그 본인이 범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때렸지 않습니까? 때려서 쓰러지니까 이제 여성이 이제 공포에 질려가지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흉기로 두 사람을 갖다 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 남성의 그 행동은 이미 때리는 그 순간에 범행이 이제 성립이 되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흉기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그리고 이제 그 크라임 프리벤션 TD라고 해서 CPTD라고 하는 그 공간 내에서 이런 것이 대낮에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자, 교수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바로 그 아들의 옆에 흉기를 휘두르는 그 남성의 옆에 친모가 우두커니 서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아니 보통 그러면은 뜯어 말리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어머니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그 광경을 옆에서 목격하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 과연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그거는 어머니가 설사 그 두 부부하고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뜯어 말렸었어야 되는데 지금 목격자들이 보니까 바로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굉장히 뭐 옆에서 관찰하는 식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이 흉기에 의해서 쓰러지고 난 뒤에 두 사람이 같이 아파트 옆 샛길로 도주를 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우발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과연 우발적일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의심이 갑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과연 우발적이었습니까? 자, 이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동기도 중요하지만 우발적이냐 계획적 범죄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진술에 따르면 흉기를 사용한 거는 맞고요. 흉기를 사용했는데 그 흉기를 어떻게 구했냐? 본인들은 뭐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 미리 이제 이것을 흉기를 갖고 있었는지 범행에서 직전에 구입했는지 이 조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범행 경위하고 이것을 조사한 뒤에 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 두 사람 다 살인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한다 그러면 살인죄의 공동전범이 될 수도 있고요. 어머니는 만약에 아들이 범죄하는데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가정하면 예, 방조죄도 성립할 수가 있고요. 전혀 몰랐고 이 통제할 수 없는 거라면 무죄가 될 수도 있겠죠. 아마 경찰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마 열어두고 조사를 할 겁니다. 어머니는 어느 정도 얘기를 알고 있는지 또 두 사람이 조사하는데 진술은 또 일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공범인지 방조범인지 어느 정도 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아마 조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범행 현장을 촬영한 이 영상을 봤더니 인근 차량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차 보닛 위에까지 혈흔이 막 튀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그 현장이 이 혈흔이 거의 5m 한 반경이요. 반경 5m 정도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얼마나 정말 끔찍했을지 짐작이 가던데 양 변호사님 앞으로 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까도 뭐 언급을 했었지만 금전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동기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짚었던 바와 같이 그런 뭐 가지고 있었던 흉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쉽게 아무 때나 가지고 다닐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다른 것보다도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계획성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어머니가 일단 살인 방조라고 하는데 단순 방조인지 아까 박 변호사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두 사람이 이거를 뭐 같이 공모를 했던가 이런 정황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게 많은 굉장히 미심쩍은 사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